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에서 모두가 중국의 금메달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금발의 아름다운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는 속 시원한 한마디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에서 한 소녀가 묵묵히 스키를 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러시아 청소년 바이애슬론 대표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촉망받던 선수였다. 어릴 적부터 바이애슬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지역 대회와 전국 대회를 휩쓸며 빠르게 성장했다. 러시아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을 내며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성인 대표팀으로 올라가면서 그녀 앞에는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러시아 바이애슬론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대표팀 내에서 기회를 얻으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줄타기도 필요했다. 실력이 좋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대회에 출전할 기회는 적었고 대표팀 내에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다. 지도자들은 주로 기존의 스타 선수들에게만 집중했고 새로운 선수가 성장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록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예카테리나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귀화를 제안해 온 것이었다. 중국은 거액의 지원금과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러시아에서 경험한 좌절을 떠올리면 중국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다. 반면 한국은 거액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할 팀을 제시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한국에서 내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예카테리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선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돈을 위해 이 스포츠를 하는 걸까? 아니면 진정한 내 길을 찾기 위해 하는 걸까?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한국을 선택하기로. 그녀는 단순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줄 나라를 선택한 것이었다. 한국행을 결심한 예카테리나는 곧바로 귀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공항에서부터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들, 그리고 낯선 한글 간판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처음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선수들 대부분이 한국어로 대화했고 훈련 지시도 한국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코치들이 최대한 영어로 설명해 주려 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러시아에서는 익숙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한국 선수들은 훈련이 끝난 후에도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예카테리나는 처음엔 이런 문화가 어색했다. 러시아에서는 훈련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개인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팀워크 문화에 점점 적응해 갔다. 한국 선수들은 그녀가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다가와 함께 먹자고 권했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 노력했다. 특히 같은 팀의 한 선수가 그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었다. 예카, 밥 먹었어?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훈련도 러시아와는 달랐다. 러시아에서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그녀는 한국의 시스템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대표팀의 코치들은 그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지도했다. 그녀의 사격 능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높이는 맞춤형 훈련이 진행되었다. 예카테리나는 점점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해 갔다. 201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한국 여자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비록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발전 속도는 놀라웠다. 한국 언론에서도 그녀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많은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SNS에 찾아와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며 악플을 달기도 했다. 처음엔 이런 말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한국 동료들과 팬들이 그녀를 응원해 주었고 그녀는 점점 마음을 강하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훈련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녀는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영광을 안았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녀는 생애 최고의 경기력을 펼쳤다. 그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저를 선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나라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귀화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바이애슬론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올림픽의 벽, 그리고 깊어진 고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 무대에 선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러시아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녀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었다. 개막식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나는 한국 선수다. 한국을 위해 달리고 한국을 위해 쏜다. 그녀는 여자 7.5km 스프린트와 10km 추적 경기에 출전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스프린트에서는 32, 추적 경기에서는 25위.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하지만 한국 여자 바이애슬론 역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이었다. 경기 후 한국 팬들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메달을 딸 수 없을까?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한국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런 그녀에게 중국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해왔다. 중국으로 오면 최고의 지원을 해주겠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충분히 메달을 노릴 수 있다. 중국은 예카테리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자국 올림픽을 앞두고 귀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었다. 그녀가 중국으로 간다면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거액의 연봉, 최고급 훈련 시설, 코칭 스태프. 러시아 시절의 자신이었다면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대표팀 동료들에게 이 제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한 한국 선수는 조용히 말했다. 너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널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예카테리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과 가족 같은 동료들 때문이었다. 단순히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것은 그녀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대표팀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두 번째 도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평창 때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견뎠다. 한국 코치진과 동료들은 그녀가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팀워크도 한층 강해졌다. 그리고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평창 때보다 더 성숙한 선수로 성장해 있었다. 이번에도 7.5km 스프린트와 10km 추적 경기에 출전했다. 스프린트 경기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사격을 성공시키며 좋은 기록을 냈고 결과는 15위.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이었다. 그리고 추적 경기에서는 10위까지 올라섰다. 한국 여자 바이애슬론 사상 첫 톱 10 진입. 경기가 끝난 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메달은 아니었지만 한국 대표팀이 만든 새로운 역사의 순간이었다. 한국 팬들은 그녀를 열렬히 응원했고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다. 귀화 선수라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귀화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리를 빼앗겼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국 팬들은 그녀가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한국을 향한 진심을 알고 있었다. 한국 체육계도 그녀를 인정했고 그녀는 단순한 외국 출신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바이애슬론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역사적인 순간. 올림픽 후 그녀는 한 가지 목표를 더 세웠다. 한국을 위해 메달을 따겠다. 올림픽에서 아쉽게 놓친 메달을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반드시 이루기로 다짐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 올림픽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와 강한 정신력으로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2025년 2월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 그녀는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제는 긴장보다 설렘이 앞섰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한국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달린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놀라운 스피드로 질주했다. 첫 번째 사격, 두 번째 사격을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선두권에 들어섰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그녀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여자 7.5km 스프린트 금메달. 그 순간 경기장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저를 만들어 주었고 저는 한국을 믿고 달렸습니다. 중국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안받았지만 저는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귀화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바이애슬론의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다. 미래 한국 바이애슬론의 희망을 키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후 그녀는 한국 바이애슬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한국 바이애슬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준비하며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녀는 한국을 자신의 진정한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바이애슬론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국 바이애슬론의 리더가 되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후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의 이름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수로 자리 잡았다.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귀화 선수.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한국 바이애슬론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 메달을 따는 날을 보고 싶다. 그녀는 단순한 귀화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바이애슬론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도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그녀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어린 바이애슬론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선수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바이애슬론은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야. 정신력, 집중력, 그리고 인내가 중요해. 그녀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그녀를 예카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혼자 한국어를 배우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후배들에게 직접 지도할 정도로 능숙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은 빠르게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도한 후배들이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 대회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 바이애슬론은 더 이상 약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나는 러시아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어.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기회를 줬어.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야. 그녀의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귀화 선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예카테리나는 점점 더 한국을 자신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새 그녀는 러시아보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었다. 한국 팬들도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녀가 SNS에 한국어로 올리는 글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예카, 당신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한국 바이애슬론을 응원하게 됐어요.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 잘 부탁해요. 예카 코치님.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 국적 취득 10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기자가 물었다. 지금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는 한국을 선택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에서 온 귀화 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 미래를 향한 꿈.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한국 바이애슬론을 올림픽 메달권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녀는 한국 바이애슬론 대표팀의 코치로서 후배들을 훈련시키며 또 한 번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야. 그녀는 그렇게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